서민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6월 말 1257조 원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게다가 최근 급증한 제2금융권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건수가 증가하며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새롭게 출범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문제와 고민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례에 맞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 지원부터 고용복지 연계까지 서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늘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서민 경제 안정에 앞장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순호 센터장을 만나본다. 서민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가계부채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부채에 신음하는 서민 금융 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순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소개했는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 속에서도 예.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자금을 필요하지만 쉽게 대출받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고요. 예. 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서 채무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생활에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처한 상황을 진단을 해서 금융상담부터 취업, 복지 연계 지원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 서민 금융에 대한 상담부터 자활까지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기존에도 이런 가계부채나 서민 금융에 좀 관련된 센터나 이런 기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네. 기존의 기관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센터 이곳저곳을 좀 방문해서 찾아다니셔야 됐고요. 예. 또 절차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해서 번거로운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면서 법정기구로 전환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두 지원하게 되는데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곳저곳을 이제 방문하시거나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시는데요. 전국 주요 도시 32개소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만 가면은 좀 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금융이라든지 채무 상황이 어렵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 상황을 와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송 보시면서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에는요, 서울 지역 3개소하고 인천, 수원, 부산, 대전, 광주 지역에서 상담이 실시되는데요. 토요일에는 9시부터 4시까지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네. 전화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1397로 전화를 네. 하시면 좀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용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 콜센터가 1397 지금 말씀하신 콜센터가 1397.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본인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사이버 지부가 있어서 방문 없이도 채무조정 상담이라든지 신청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걸 상담받는지 물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포털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제일 앞창에 뜬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쪽에 들어가시면 지원 내용이나
지원 절차 방법 등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민들이 겪는 금융 문제라고 하면 이제 가계 부채가 심각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미 그 대출을 받게 된 이제 부채인데요. 예. 그 채무를 이제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연체가 발생을 해서 그 독촉으로 인해서 채무 상환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러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소득 상황을 봐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 감면을 먼저 실시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갚아야 될 채무를 먼저 확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예. 좀 갚아야 될 채무가 정해지면 본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 후 자녀 금으로 채무를 최장 8년에서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생활하시다 보면 긴급하게 생활 자금이 또 필요하시게 돼 있는데요. 예.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사도 갈 수도 있고 했는데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제약이 그래서 있죠.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을 통해서 생계할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TV나 요즘 그 인터넷 등의 광고를 통해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셔서 채무 상환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 대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이런 저리 대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네네.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좀 쉽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이제 상품별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소금융이란 상품은 예. 7등급 이하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그다음에 자녀 교육자금, 임차 보증금 등 연 2.5%에서 4.5% 이자율을 적용해서 자금 종류별로는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은 7천만 원까지 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고요. 예. 햇살론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에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 주로 가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판례지 10.5% 이자율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계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 이제 바꿔드림론이라고 좀 안내를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꿔드림론이요? 네.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6%에서 10.5%로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채무를 연체해서 신용회복을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2 내지 4%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계 부채만큼이나 젊은 층의 부채도 심각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역시 교육이 먼저겠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신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신용의 개념이 아직 낯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중3이신 분들 여러분이시잖아요. 네. 후유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용과 관계가 돼요. 학생들이 알기 어려웠던 신용 등급이나 올바른 소비 습관 같은 것을 이렇게 강의로 들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신용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이 접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쉽게 풀어서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걸 하면서 나중에 신용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부터 신용회복이 필요한 이들까지 연령, 상황별 맞춤형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반인들 신용회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신용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꾸준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이제 그런 어려움도 일찍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런 교육이 학생 때부터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처음 접해보는 예.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예. 몰랐던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은행 거래라든지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해본 적이 없던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조기에 좀 금융 교육을 좀 실시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이제 노후 네. 설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당장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준비 없는 미래는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가 조금씩 필요를 한데요. 우선 가족 구성원들에 따른 생애 주기별 필요 자금이 계산을 하게 되고 예. 현재 자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노후에 특정 시기에 특정 자금이 필요한 그 미래에 대한 노후 설계 보고서를 본인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 그 당장 노후가 준비가 어렵지만 예. 장기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기관과 무슨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연체된 채무에 대한 상담과 조정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고요. 예. 그다음 미소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그 바꿔드림론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 그리고 햇살론을 취급은행인 저축은행이 센터에 상주해서 고객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고용안전센터 등과 연계해서 구직과 복지 지원을 연계해서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협업이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되죠? 기관을 운영하는데. 네,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예. 금융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이제 취업도 필요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취업도 좀 상담 받으시고 조정도 채무 조정도 상담 받으시고 하셔서 한 군데를 방문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오신 분들은 좀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참 다양한 사례가 많으신데요. 생활하시다 보면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좀 방문하셨던 고객이신데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구직 기간이 좀 상당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생활비를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통해서 받아서 생활을 하셨고 일명 그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채무를 상환해 오셨는데 또 이게 이제 연체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민 대출을 좀 상담을 받으러 내방을 하셨습니다. 예, 예. 이분 같은 경우 채무는 총 3천만 원 정도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연체가 발생을 해서 금융회사의 추가 대출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3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가 한 8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월 소득이 130만 원 정도라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독촉이 요구하다 보니까 또 서민금융 신규 대출을 좀 받고자 센터를 내방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상황을 좀 진단해 본 결과 추가 대출보다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월 소득 중에 100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인정해드리고 자녀 30만 원을 장기간 채무를 분할 상환했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제 채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 자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그 센터를 방문하시면 본인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서민금융 제도나 대출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이런 사연을 접하면 좀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 예. 한 분당 한 적게는 30, 4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이상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도 하시고 또 많이 울고 또 가시고 해서 또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가시는 그러실 편입니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어떤 운영 가치나 또는 계획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들께서 네.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원 상품과 대출 내용도 좀 더 다양하게 좀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지역별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좀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끝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용하기 쉽도록 그 이용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서민금융통합센터를 치시면 포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ccfs.or.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139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많은 분들이 상담받고 좀 경제 도움이 되는 삶, 좀 나아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민의 삶이 안정돼야 국가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서민의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는 따뜻한 금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순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